댓글쇼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32회 출발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하트 PD? 저는 뭐 굉장히 잘 보냈고요. 예. 다행히 그 산타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오셨죠. 오셔서 그러면 수정이하고 태준이를 깨웠습니까? 이 친구들이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잤는데 예. 뭐 어찌된 일인지 저는 알지만 아무튼 알람이 안 울린 거예요. 그 바쁘셔서 산타 할아버지 그냥 가셨구나. 못 깨우고. 예,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못 봤고요. 예. 대신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놓고 가셨더라고요. 아, 뭐라고? 너무 바빠서 예. 못 만나고 간다.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선물은 놓고 가셨으니까. 예. 마음은 아이들이 알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예, 마음은. 그리고 그 선물이 정확하게 원하는 선물과 일치하진 않았는데 예.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일치하지 못한 이유는 산타 할아버지의 어떤 예산 문제였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그 선물을 너무 구하기 힘들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예, 돈 문제가 그랬지만 아니었구나. 그것보다는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 시점과 예.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정확히 말한 시점이 좀 달라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미 예. 핀란드를 떠난 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정이하고 태준이 우리 하트 PD의 아이들이 다 보고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참 위로의 말이 말을 조심스럽네요. 전합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 고생은 하셨다는 거, 왔다 가셨다는 거, 이건 분명하다는 거 전하고요. 예. 하트 PD는 어떻게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저는 신혼. 뭐 그냥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우리 이대호 PD. 네. 예. 순간 헷갈리는데. 예. 저는 평소랑 똑같이 보냈고요. 예. 이렇게 예. 어떤 동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노력하는 어른들도 많은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 그 미국의 어린이와 통화를 하다가 7살짜리한테 아직도 믿니? 산타를 믿니? 아직도? 일곱 살이면 이제 경계에 선 나이일 텐데 마지널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한국말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네. 아직도 산타를 믿니? 네. 라고 트럼프가 7살짜리한테 말했다. 그 네네. 원어 혹시 찾아보셨어요? 원어는 안 찾아봤어요 저는. 원문장에서 정말 스틸이란 말을 쓴 거예요. 아직도라는 말을. 아직도? 잠깐만요. 그래서 야 진짜 저렇게 말했으면 트럼프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우리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트 그렇죠. PD. 아니 이렇게 그 노력하는데. 동심을 뭐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믿을 때는 지켜줘야죠. 그럼요. 아니 7살짜리 그것 또한 12살, 13살이면 모르겠는데 7살짜리랑 통화하면서 아직도 7살은 산타 믿니? 아직 믿을 때죠. 아니 한참 믿을 때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그러니까 스틸이란 말 썼구나. 아직도 산타 믿는 세상에. 사람이니? 트럼프 왜 그랬을까요? 뭐 어느 게 더 교육상 좋은 건지는 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실용적인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강 건너 금수간사님 크크크 너무하셨고 한정수님 동심 파괴다. 대량 난감이다 이소영님. 까마님도 산타노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 와이프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접대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산타 할아버지. 그렇죠. 산타를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예. 차도 내야 되는데 바쁘시니까 또 그냥 가셔야 되고. 이희숙님 나쁜 트럼프 그러셨고. 예, 고맙습니다. 한호직님은 불경기가 산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하트 PD 집에 온 산타분. 예, 그런 문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특집 했잖아요. 거기 후기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무지개님은 항상 후기 달아주시는 정말 고마운 청취자님이신데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였다. 댓글쇼 덕분에 하나하나 새로운 걸 알아가서 너무 좋았다 이러셨고 이대호 PD. 네. 저희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예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캐롤 설명 듣고 여기에 대해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술센이님. 김술센이? 김술센이. 네네. 예. 숙련된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무덤덤한데 막 달리는 세 분 노래는 막 달렸나요? 미소 짓게 만드네요. 그리고 현정 앵커님 추임새 우후 요 대목이 압권이네요. 저도 다시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예. 모로코에서 듣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잖아요. 네네. 천킴님이신데요. 네. 모로코에서 듣고 있는데 혹시 잡혀갈까봐 무섭네요. 이슬람 국가니까. 캐롤도
금지곡인가요? 금지곡인가요? 성탄절이라는 게 없겠다. 그러고 보니까 뭐 없더라도 어. 캐롤 듣는 것도 안 되나 싶긴 한데 야. 보통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뭐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터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전님 혹시 듣고 계시면 모로코에서는 왜 캐롤도 안 되는 건가? 조금 더 길게 좀 적어주세요. 되게 근데 궁금해지네요. 이슬람 국가에 여행을 가보면은 예, 예. 술을 파는 게 금지됐다고 하는데 또 다 술 마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겉으로는 금지고 예, 예. 또 듣는 사람 듣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김전님이 하여튼 우리가 후기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우지개님 네. 또 있어요? 소개? 해마루님이 지금 올라주셨는데 네. 방글라데시도 이슬람 국가죠. 방글라데시 하던데요. 캐롤 하던데. 캐롤 다 한다고. 네, 중국은 금지됐다고. 중국은 금지예요. THK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정은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자체를 금지시켰대요. 금지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키면 잡아가는 건가?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놀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지금 중국에서 듣고 계시는 댓글쇼 애청자 계시면 알려주세요. 중국이 유튜브가 안 될 거예요. 유튜브는 금지죠. 예. 그러네 진짜. 예. 근데 중국에서 듣고 계시다는 분 가끔 계셨는데 어떻게 들으시는 거지? 그거는 뭐 다른 경로로. 야 어둠의 경로로. 예. 와 고맙습니다. 목숨 걸고 듣고 계신 분이셨네요. 그분은 이제 보니까. 죽이진 않겠죠. 댓글쇼 봤다고. 몰라요 또 중국 어떨지. 워낙 엄한 국가라.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31회 후기 달아주신 분들 중에 김술센이 모로코에서 듣고 계신 분은 커피 드려봤자 소용없겠다. 그렇죠? 한 분 감사의 누구 좀 마음만 드릴까요? 커피 한 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올려주신 방글라데시 이야기해주신 지금 금방 지나가 해마루님? 버려가지고 네네 네. 해마루님. 해마루님 혹시 방글라데시 아닐까요? 그분이? 그럼요. 그분도 커피 드려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언제 들어오세요? 한국 들어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 커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한국 니아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네. 중국에서 유튜브 가능하다는데요. VPN 돌려서 가능하다고. VPN이라는 VPN이라는 게 그 우회해서 인터넷 접속하도록 해주는 뭐 방법. 예. 요즘 앱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예. 예, 접속 지역을 다르게 만들어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어렵게 목숨 걸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들어와 주시는 중국에 계신 댓글쇼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 방송의 댓글을 우리가 일단 좀 소개해야 될 텐데 네. 타미플루 얘기했잖아요. 네네. 타미플루 부작용을 겪었다는 분들의 댓글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일단 김현희님이신데요. 예. 환각 부작용 진짜 무서워요. 딸이 4살 때 복용을 했었는데 밤에 자다가 깨서 헛것 보면은 벌벌 떨고 침대 소파에서 계속 뛰어내리고 진짜 무서웠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의사한테 부작용 설명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언론 기사 통해서 접했다고. 근데 이 타미플루 부작용이 아까 이재갑 교수 설명도 그랬지만 네네. 그게 타미플루를 먹어야 될 정도인 독감은 굉장히 고열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열에 의해 헛것을 보는 건지 타미플루를 먹어서 생긴 부작용인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아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미플루 뒤에는 모니터해라라는 게 그래서 써 있는 거다. 뭐 네.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타미플루를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경우는 부모가 옆에서 반드시 봐야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를.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어떤 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용채님 같은 경우에는 예. 타미플루 복용 후에 수년 뒤까지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보내셨는데 사실 이것도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까 전에 이재갑 교수가 얘기해 줬잖아요.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이 자살률과 자살률이 같은 수치다. 네. 그래서 꼭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규명은 안 됐다. 예. 최현옥님 전에 의사 약사 쌤이 타미플루 먹일 때 혼자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복약지도 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네. 이 약 먹일 때 지켜봐라.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사들 역시 고열이 날 경우에 옆에서 반드시 지켜봐라라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케이스가 아주 경미하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 환각 상태로 이런 추락사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주 적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적은 수치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예. 고열에 의해서 이렇게 환각을 보는 건 사실 저도 겪어봤어요. 2011년에 그때 신종플루 유행하고 예, 예. 타미플루 복용 그때 처음 처음 하기 할 때 시작했잖아요. 그때 걸렸어요. 네, 민경남 그때 PD? 제가 걸려서
제가 그런 상태인지를 모르고 막 축구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고열이 안 났어요? 아니, 축구를 어떻게 몸이 했어요? 안 좋은데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 대장님도 축구하시는데 너 안 나올 거야 해가지고 나가서 축구까지 했어요. 아니 잠깐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예, 이제 예. 눈밭에서 축구를 하고 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땀 나서 빼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장교였기 때문에 퇴근해서 집에 가 있는데 예.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야근하고 있던 동기한테 집에 오면서 부대에서 쓰는 체온계 좀 갖고 와라. 예, 예. 그래서 딱 찍어봤는데 귀에 딱 꽂는 거 있잖아요. 예. 최근에 그 불량 많다고 얘기 나오긴 했는데 딱 찍었는데 42도가 나온 거예요. 42도? 그러니까요.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보자마자 예. 야 이러면 나 죽었지.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서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어. 네, 그날 그날 밤새 헛거를 봤어요. 헛것은 어. 어떤 헛것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검은 구체가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검은 이 뭐가 끌어 넘쳐요? 검은 공 같은 게 공이? 무슨 행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축구공? 그게- 아. 아니요. 뭔가 뭐 계속 끌어넘치 그 안에서 보글보글해요. 예, 보글. 사람도 나오고 지옥 뭐 갔다 온 거 아니야? 저승문에 지옥 체험하고 온 거 아니야? 사후 체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인과관계가 사람마다 그러니까 보기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 명확한 규명은 그때 필요하다고 타미플루를 생각했어요. 먹고 그런 건 아니고. 먹기 예, 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싶어서. 그냥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다음 날 예, 예. 출근까지 했어요 부대에. 세상에. 근데 갔더니 이제 그래서 출근을 했다 하면 공군입니다. 예, 예. 예. 그때 장교였기 공군 때문에 장교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그 위에 선배가 너가 지금 1번 전파자다. 아. 너 때문에 부대 다 퍼진다. 빨리 집에 가라 해가지고 모르고. 그래서 가서 검사하고 그때부터 네네 타미플루 복용. 타미플루 먹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고열이 심하면 이렇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 착란처럼 네네네. 환각 증세 그런 거 겪어봤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예. 제 친구가 신종플루 걸렸었는데 예. 그때는 막 놀렸거든요. 야, 뭐라고? 그런 게 걸리냐 그러면서. 다 큰 사람이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죽자 뭐 그런 생각이 그때는 그냥 무슨 엄살을 부리냐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예.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환각 증세가 그때도 겹쳐서 있었던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근데 들면서 좀 저도 신종플루 걸렸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처음 가장 신종플루 때문에 떠들썩했던 그때 걸렸었는데 저는 그때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타미플루.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안 먹고 싶은 상황. 그래서 안 먹고 파뿌리 그러니까 민간요법인데 파뿌리하고 삶은 뭐였지? 물. 뭐 이런 거를 달여가지고 먹으면서 끝까지 타미플루를 안 먹고 버텼거든요. 환각을 받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열이 안 나는 신종플루였어요. 그러니까 신종플루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열이 크게 고열은 안 나는 견딜만한 미열만 나는 요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종플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교수 얘기는 이지갑 교수님 얘기는 고열이 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이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에 걱정되니까 난 안 먹고 견디겠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먹어야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네. 먹되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옆에서 반드시 모니터해라. 예, 가족이 네, 붙어 있어야 결론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는 거. 루팡님 팥뿌리가 살린 건가요? 하셨는데 아니 급하니까 뭐라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팥뿌리로. 네, 고열로 거의 죽겠던데 하는 그분들 계시는데요. 예, 이게 정말 힘든 병이기 때문에 예.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 먹어야 된다는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김상영님도 걸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종플루라고 해도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아닌데 처음엔 진짜 무서웠잖아요. 약이 없을 신종플루가. 때는 그랬죠. 어마어마했죠.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타미플루에 대한 제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여객선 사고에서 200명 전원이 무사하게 구조된 사건에는 선장님 칭찬하는 문자 엄청 들어왔죠. 칭찬 문자가 동화 같은 미담 좋습니다. 예. 뭐 그리고 강선엽님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한 덕에 국민들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광년님 정말 멋집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선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승객들, 어선들, 해경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선장님 힘내세요. 선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이미애님 뭐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운행하는 그 길에서 왜 사고가 났느냐, 왜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 사고 책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고 책임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지만 선장님이 잘하신 건 또 맞죠. 그렇죠. 침착하게 잘하신 거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수란 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차 아무리 운전 잘해도 실수 벌어질 수 있죠. 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다음에 사고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특히 네. 배사고 같은 경우 배에서 물이 차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구멍이 뚫려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아주 천지 차이인데 지금 한 명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네. 완전 전원구조였다는 거.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 욕을 많이 먹었던 게 그 선장이 자기부터 탈출해 버렸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고 선장님은 예, 끝까지 배에 남아서 모두 탈출시키고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칭찬받아 부분은 뭐, 예. 마땅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인터뷰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쑥스러워하시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한 거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세월호 때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결국 나와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댓글들 들어왔고요.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26일 일입니다. 26일.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아, 올해를 이제 슬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하트 PD. 네. 개인적으로는 올 한해 올해의 인물 뽑아라 하면은 하트 PD 누구 뽑겠어요? 개인적으로요. 뭐 본인 개인도 괜찮고 뭐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제 개인으로는 저희 아내인데 왜냐면 결혼 10주년이라 진짜 가족 얘기 많이 하는 하트 PD. 아니 그래서 정말 가족적인 남자. 연초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거 결혼 10주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뭐 예. 고민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예, 저희 자막에 딸바보 수정이 아빠 그렇게 달아주시는데 예. 태준이가 보고 있습니다. 태준이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 진짜. 네, 수정이는 학교 갔습니다. 예, 방학 안 했어요? 예, 방학이 좀 늦어요. 아, 그래요? 여름 방학이 길어서. 예, 예. 예,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저 우리 사회로 보면은 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왜냐면은 뉴스쇼 하면서 제일 뉴스를 많이 주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 예, 저희 뭐 울고 웃게 만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특히 정상회담 그때 볼 때마다 또 감동이 많이 됐었고,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죠. 세 명이 네, 세 다 명. 올해의 인물 아닌가. 예, 뭐 누가 뽑아도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여론조사도 했었잖아요. 네. 이택수 대표가 그때도 역시 정상회담이 1위로 네. 올해 가장 큰 사건 1위로 뽑혔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래서- 인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너무 뻔한 올해의 인물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차례가 좀 긴장되지 않을까. 민경남 PD. 민경남 PD 올해의 인물. 뭐 일단 개인적으로. 올해 인물이요? 예. 딱 한 명만 뽑아야 됩니까? 뭐 두 명도 괜찮아요. 댓글쇼인데. 제가 예. 10명을 뽑았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10명. 10명? 사실 제가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예. 하반기 뉴스 베스트 뉴스쇼 내부에서 뽑아왔어요. 자, 그거 발표하기 전에 네네. 준비해 주세요. 일단 네네. 10명.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댓글쇼 애청자, 제가 자꾸 청취자라고 하는 이유는 뉴스쇼가 라디오라서 청취자가 입에 뱄어요. 이해해 주세요. 댓글쇼 애청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 강철님은 김부선 씨, 어쨌든 이슈 메이커였으니까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다. 드라케리님 하셨고 사실 우리 그 댓글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네.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지금 가짜 남겨주셨어요. 김정은. 예. 김정은 위원장님이 올해 인물 관심 없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에서도 댓글쇼를 함께하고 계시는 볼 수도 있죠. 예, 올해의 인물 방탄소년단 나왔고요. 박용진 나왔고 박항서 감독 나왔고 퀸 박사 퀸 박사 써주신 남윤헐님 허남윤님이 퀸 박사는 아니시죠? 예. 아 신미준님도 박용진 의원. 류일현님은 올해의 인물이 매형이라고 하셨네요. 저 닮은 그 매형님이요. 안진희님은 손흥민 선수. 구두성님도 방탄. 이하나봉님은 김현정의 뉴스쇼가 올해의 인물. 와. 그렇죠. 야. 뉴스쇼도 올해 10주년이었고요. 프레디 머큐리를 고르신 짱이님.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 영화였죠. 그렇죠. 뽑힐만 하니까. 댓글쇼가 1위다. 김대원님한테 커피 좀 드리면 안 돼요? 네, 김대원님 커피 드리죠. 이러면은 또 객관성을 우리가 잃으니까 김대원님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이름 많이 써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재명, 황희조 힘내라고. 뭐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케이. 자 여러분들 쭉 올려주세요. 댓글쇼 애청자가 뽑는 올해의 인물은 받으면서 민경남 PD가 추려온 올해의 인물 10명 부탁합니다. 네. 일단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에 있는 예? 그 게시판
저희가 속기들을 올리잖아요. 올리죠. 예, 인터뷰 전문. 거기에서 어떤 조회수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자, 이렇게 뜸을 들여. 예. 일단 그 하반기만 뽑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반기만. 뽑았네. 아, 너무 예, 예. 시간이 없.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일단 그 10위부터 10위는 조회수 기준입니다. 예. 양진호 피해 교수. 양진호 회장한테 당한 피해 네네네 교수.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556회 조회수를 뉴스쇼 보였고요. 인터뷰 네네. 이들 중에 오늘 네네,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이 조회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게시판에, 전문을 게시판에 네네. 올리면은 언론사에서 다 와서 봐요 그 내용을. 맞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예. 클릭하는 그렇기 때문에 게 이게 많아요. 조회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는 네네. 거죠. 아 빨리 읽으래요 네네. 여러분들이. 자, 예. 9위 예. 택배 분류 알바생 12시간 서서 작업 구토가 나요. 아, 네, 그때 예. 그 당시 사망 사고 이후에 났던 거고요. 예. 583회 그 위가 8위 음.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 닥터 헬기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그 인터뷰 구조 활동 못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날 이재명 도지사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냈죠 사과도. 예. 그 위가 이건 좀 묶어서 했는데요. 예. 그 이재명 지사 관련 논란이 어쨌든 하반기에 큰 뉴스였습니다. 7위입니다. 예. 그 당시 나승철 변호사 그리고 이정열 변호사가 출연을 하기도 출연했던 했었고 인터뷰. 또 김용 대변인도 출연했었는데 그렇죠. 합치면은 이게 거의 1000건 가까이 되는데 나누면 600건 정도씩 예, 조회수가 예. 나왔고요. 6위가 낸시랭 보복성 동영상 아. 협박당해. 낸시랭 네. 인터뷰도 대단했죠. 남편 그 왕진진 씨한테 이런 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의 단독 인터뷰. 네네, 단독 인터뷰였던.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단독 인터뷰들이 파급력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5위. 5위가 백종원 대표. 백종원 씨 나와서 네. 인터뷰했던 그 거. 당시에 황교익과 싸웠다 큰일 날 소리 마세요라고 네, 하셨는데 싸움 아니다. 최근에 존경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셔서 또 논란이 그리고 됐습니다. 또 황교익 씨는 본인 개인 유튜브에서 또 한 번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좀 뒷얘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두 분 근데 자꾸 싸우시는 거 화해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했다가 아니 싸우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라고 저한테 또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보면은 두 분이 감정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아니 뭐 반드시 서로 좋아할 필요는 없죠. 네, 좋아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왜 질문을 왜 하느냐 또 이런 분도 계셨다는 거. 네, 그리고 황교익 평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의 어떤 비판 대상은 백종원 개인이 아니고 백종원을 이렇게 만드는 방송국이다. 방송국이다라고 제작진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아. 어쨌든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이슈가 됐던 건 사실이고 인터뷰 네네. 조회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4위로 가겠습니다. 4위 예. 부동산 중개인이 나오셔서 익명으로 담합된 매물은 바로 신고 무서워. 그러니까 아, 부동산 담합 관련한 담합 얘기할 네네. 때. 이것도 1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요. 그리고 3위는 박용진 의원 네. 그리고 이덕선 그 한유총 지금은 이제 이사장 되셨죠. 이사장이 되셨죠. 예. 네, 이 두 분의 그 릴레이 연결이었는데 사립 유치원 관련한 논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위가 예.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성 영화배우 아. 정우성 씨가 정우성 씨. 네, 난민 악플 2번 3번 읽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를 정우성 씨가 하시는데 1위가 아니고 2위네요. 2위입니다. 정우성 씨를 네. 한번 댓글쇼에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정우성 좋죠. 씨가 저도 하고 최근에 싶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정우성 씨가 그 KBS의 저널리즘 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갖고 네. 즐겨 듣는 프로그램으로 김현정의 뉴스쇼를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실제로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네. 애청자라고. 네, 그렇구나.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우성 씨를 안타깝게도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그때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할 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 보고 싶다 막 이러셨는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라디오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우성 씨 출연하시면 우리가 카메라 3대로 찍습니다. 네, 달빛 제다이님이 김현정 PD 사신 방송 크크크 이렇게 올리셨고요. 네. 정우성 씨 다시 한번 초대를 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나오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우리가 네네. 같이 한번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우성 씨 초대해 보죠.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예요? 대망의 1위가 정우성을 나왔습니다. 누른 1위. 정우성을 누른 1위. 1위. 자, 궁금하신 분들 일단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세요. 네. 우리 네. 이대호 PD 방송 네네. 많이 늘었어. 네네. 3초 동안 두구두구두구 할까요? 야, 자. 하세요. 예. 네네. 3,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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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 누르셨습니까? 올라갑니까? 지금 좋아요? 올라갑니까? 올라가네요. 올라가요. 그럼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정우성을 누른 대망의 1위 예. 김정훈 기자입니다. 에? 우리 김정훈 기자? 네네.
어떻게 눌렀어요? 그 10월 10일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포렌식으로 물증 잡았다. 이게 단독 기사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려 8,300회 조회수를 보였고요. 오. 심지어 영화배우 정우성 씨의 거의 4배, 네 배? 와, 이게 왜 그러냐면 5배에 이르는 조회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회수 자체가 생각보다 낮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포털로 다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포털 조회수는 100만이 넘어갑니다. 김현정의 맞아요. 뉴스쇼가. 네네. 근데 이제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따로 보는 건 주로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 볼 사람들이 미리 볼 보는 사람들. 거죠. 포털에 나오기도 전에 보실 분들이 여기 와서 보는 건데 그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게 김정훈 기자의 숙명여고 시험지 네네. 첫 보도였죠. 예예. 거기에 물증을 잡았다 경찰이. 네. 네. 결국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특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인물로 저는 김정은 기자를 꼽아야 되나 싶었는데 아. 근데 그 이렇게 반응이 코코무님 신미진님 엥 서리꼬님 오 와우도 있네 와우. 박명님 어떡해요? 지금 농간인가 하는 걸. 우리 김정훈 기자 한번 부르자. 바르게 기자. 걷기님 직원 띄우기임 그런 거 아닙니다. 직원 객관적인 조사 기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아, 데이터를 재밌다.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네. 올해의 인물들 그래요. 김현정의 네. 뉴스쇼가 뽑은 올해의 인물도 이렇게 찾아봤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올해의 인물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지지직 소리 오늘 제가 잡고야 말 겁니다. 계속 나요 네,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 댓글쇼 애청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 중에 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뻔한 인물 말고 네네. 방탄소년단이 꽤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제가 쭉 보고 맞습니다. 있었더니 네. BTS가 JBS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을 얘기해 주시는데 방탄소년단 어마어마해요 지금 저희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도 또 와이프야 또 가족입니까? 예, 갈아탔거든요. 누구에서 누구로? 워너원에서 BTS로 40대 아닌가요 지금 와이프가? 뭐예 같이 40대인데. 와 그런데 근데 그 주변에 그 친구들도 대부분 방탄으로 갈아탔어요. 저희가요 사실은 하드 PD 이유는 뭐예요? 40대인 와이프 아내가 방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면은 좋아하지 예.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칼군무 그게 뭐 한두 번 연습해도 되는 게 아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이제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춤을 좀 보는데 저 춤은 정말 혼신을 다한 거다. 아니 아이돌 그룹들 다 춤 잘 추는데 그게 BTS는 다르대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은 레벨이 다르대요. 레벨이 다르다. 네, 그 연습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코코무님도 40대인데 방탄 좋아해요. 그러셨고 너무 멋지다. 차태식님도 좋아해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한다고 해주시는데 그 저희가 올해의 인물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방탄소년단을 이 자리에 모시면 참 좋겠지만 방탄이 조금 바쁜 관계로 사실 방탄은 RM을 우리가 뉴스쇼에서 연결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대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뭐요? 방시혁 씨를 인터뷰를 하려고 우리가 넣었는데 예. 그 방시혁 대표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가수라도 그때는 방탄이 그때도 대단했지만 네,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RM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하고 나서 완전 팬 됐잖아요. 너무 말 잘해서 RM 네.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잘해 할 정도로 정말 똑 시사 부러진 상식도 청년이었던 대단했고요. 그때는 네. RM으로 이름 바꾸기 전 랩몬스터 때였어요. 랩몬스터 때였는데 그게 이제 RM과 방탄과의 우리의 마지막 인터뷰였고 그 후로 지금은 방탄을 뭐. 만나긴 쉽지 않습니다만 방탄 얘기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민경남 PD 네, 한 분을 어젯밤에 급히 우리가 섭외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그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예. 세종대학교 이지영 교수님입니다. 세종대학교 이지영 교수. 이분도 그러면은 방탄 팬 암입니까? 일단 팬이시고요. 암인지는 전화해서 팬이면 확인해 암인 게 볼까요? 아니고. 근데 뭐예요?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아우팅이라고 하는데 아. 어떤 뭐 암이 소속이라거나 네, 이런 네. 거를 밝히는 거는 원래 좀 조심스럽게 요즘.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네네. 그래요. 먼저 막 묻기도 좀 약간 죄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미는 네. 여러분 네, 방탄소년단의 팬이시긴 합니다. 팬클럽이에요.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방탄이 뭐고 BTS가 뭐야? 난 50대야, 60대 하시는 분들 여러분 BTS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고 그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아는 게 시사상식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 댓글쇼에서라는 생각으로 이 교수님을 섭외를 했거든요. 자, 걸어보세요. 민경남 PD. 네네.
배워보죠 우리 한번. BTS 올해의 인물 뭐 뉴스쇼가 뽑은 올해의 인물뿐만 아니라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뭐 20대까지는 예. 뭐 엄청난 인기로 압도적으로 올해 인물 1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 한번 빌보드의 한국인 최초로 1위 찍었고요. 앨범 차트. 예. 그것도 한 해에 2번 찍은 거는 두 번. 처음이고. 예. 이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암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는 실례라고 해서 제가 아니요, 실례 아닙니다. 실례 아니라 그럼 암이십니까? 네, 암입니다. 아, 암이시네요. 이지영 교수님, 네. 그러면은 지금 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팬클럽이다 이러면은 뭐 10대, 20대 젊은 층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예.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신 건 어떤 이유입니까? 아미가 되신 건.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콘서트 가고 싶어서 콘서트는 아미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 예매권이 주어지거든요. 아, 그것도 배웠다. 예, 선 예매권이 주어진다고 콘서트를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하여간 콘서트를 가고 싶어서 그 가셨어요? 네, 이틀 다 갔습니다. 우와. 우와. 아니, 이지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력적인 건 알긴 알겠는데 사실은 네. BTS 외에도 매력적인 아이돌 그룹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류 스타들 많은데 예. 도대체 BTS 방탄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 뭡니까? 제가 참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예. 그 시대 정신과 맞닿는 메시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이 얘기를요. 임진모 선생도 똑같이 하시더라고 메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예. 아니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기는 그냥 춤 잘 추고 뭐 노래 잘하고 이걸 아니 외모가 너무 멋지고 뭐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심지어. 예, 우연히 이제 그 빌보드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뉴스에서 보고 예.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찾아봤어요. 예. 근데 일단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퍼포먼스에 일단 끌리긴 했지만 뭐 그 정도 퍼포먼스 혹은 잘하는 퍼포먼스 가수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닌데 솔직히 아까 그 다른 PD님이 예. 그 사부님 얘기하시면서 퍼포먼스가 레벨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트 PD 안에 예. 예, 솔직히 레벨이 좀 레벨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단은 퍼포먼스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테크닉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안무의 구성이라든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무의 구성들이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각각의 안무들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예. 가사에 있는 메시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무도 메시지다. 네. 사실 그러니까 가사는 잘 안 안무, 들리거든요. 가사 그리고 뮤직비디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RM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예.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뭐 이제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팬들에게 보내는 이제 팬카페 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정말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무려 20몇 년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힘을 얻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에 감동받으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사실 굉장히 감동받았던 거는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입덕송이 쩔어가 아니라 불타오르네라는 노래인데요. 교수님 네. 조금만 불러주세요. 저희 뭔지 조금만. 불러달라고요? 예. 이거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요?
부를 수 없는 아니요, 노래입니까?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부르면 망치는 노래입니까?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불타오르네. 아침부터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들으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 노래 저도 지금 조금 불러드리고 싶은데 부르기 진짜 어렵네요. 어려운 노래예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이제 들었던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모두가 애써라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잘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예. 괜찮아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아. 어차피 네 인생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뒤통수를. 그게 위로가 됐군요. 말하자면. 네네. 사실 되게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 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노래는 뭐가 있나 라고 이제 찾아봤는데 예. 그 다음에 들었던 곡이 이제 Not Today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Not Today. 그 노래 좋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억압받는 이들이요. 우리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놀랍고 감동받고 정말 전율을 느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네.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 교수도 아이돌에 관심 1도 없던 교수마저 아미로 만들어버리는 팬클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었다는 건데 그럼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또 뭐라고 보세요? 그것도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더 네. 있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그건 메시지.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미가 되면서 예. 이렇게 트위터에서 아미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예. 거의 90% 이상의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로 메시지의 힘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이제- 아미들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사실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든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노래 가창력도 이 친구들이 가창력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노래 잘하는 다른 가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들에게 그렇게 주목하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은 결국은 메시지이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그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라고 네네. 이런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가 방탄이 굉장히 잘 뭐라고 할까요? 잘 적용시킨 사례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조금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요. 예. 그러니까 방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폭력을 없애자. 모두가 좀 평등하게, 예. 모두가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존 레논이네. 예, 네, 약간 이제 비틀즈 그런 느낌? 공명하는 지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이 기회만 되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 그 10월 달 말에 예. 강제징용 대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 이후에 일본의 아사히 TV에서 그 출연이 확정되어 있었던 방탄소년단을 하루 전날 취소를 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죠. 네, 티셔츠를 그래서 문제 삼아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팬들은 어떻게든 저희의 기본 입장은 방탄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일본 아사히 TV에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속상해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이유가 예. 이제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멤버 중에 지민이 예전에 어디선가 한 2초쯤 나왔던 입고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티셔츠를. 예.
예, 그 티셔츠에 원폭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라고 저희도 하는 그걸로 건- 인터뷰 한번 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다 알고 예. 계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 이게 문제가 방탄소년단의 기사는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넷 우익 혐한 세력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사실은 미국에 있는 어떤 유대인 인권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단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방탄소년단을 비난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인권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알고 보면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의 이 집단,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일본의 넷 우익과 혐한 세력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 예. 그 미국 단체, 유대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커서 BBC 같은 데, 가디언 이런 데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예. 전 세계에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나아가기 시작했고 예.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좀 팩트 체크를 잘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직접 지금 현재 전 세계 언론에서 한국을 비롯해 예. 전 세계 언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와 함께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한일 관계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퍼나르기 시작했죠. 거의 소책자 분량으로 예. 굉장히 긴 백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한 거죠. 자,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 티셔츠 논란 기억나시죠? 그 티셔츠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송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거,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러자 아미들이 나타나서 그건 그렇지가 않다. 한일 간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을 아주 잘 요약한 거를 막 퍼뜨리는 네, 거예요. 백서를 만들어 자기 퍼뜨렸다는 나라 거죠. 말로 막 다 알아서 번역한 거죠, 다. 전 세계 언어로.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하고 한국어 버전 버전 두 가지입니까? 예, 아마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보나마나 다 알아서들 하셨을 거예요. 그 나라들에서. 근데 워낙 네, 분량이 비공개로라도. 길어가지고 얼마나 번역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거의 그래요. 책 한 권 분량이기 때문에. 책 한 권 분량.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아미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시는 네. 거죠, 교수님? 네네. 그게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입니까? 예. 그러면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방탄을 아는 건 시사를 아는 거다. 바로 네. 이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탄의 팬덤이 아미의 그 화력이 결국 어떤 사회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대안적 집단으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책을 쓰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예. 정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예.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음. 저도 인문학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바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집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다. 또 신미진님은 아미가 애국자네요. BTS가 애국자. 김철수님도 무지개님도 다들 전범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메시지의 힘이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 잘 몰랐던 중년 세대들도 지금 BTS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BTS 중에 우리 교수님은 누구 개인 팬이세요?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저는 솔직히 누군가를 꼽고 싶지만 꼽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다 좋아요. 다 좋으세요. 다 진짜 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네. V부터 시작해서 RM, 지민 뭐 다 인기가 막 슈가 그쵸?
네, 서로 다른 매력으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예. 누구 한 명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고 보통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콕 집는 건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없습니다, 진짜로. 지금요 BTS가 이런저런 상들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건 좀 객관적으로 팬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겠다 발전 가능성 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어렵죠. 제가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인데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게 시작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어. 신인 정도의 위치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자세한 전망은 제가 할 수는 없죠. 이제 시작이다. 와, 이제 주제가 어디까지 갈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고 더 의미가 있는 건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신인이 아니라는 점. 네, 상품으로서 세상에 탁 내놓은 세계에 내놓은 상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게 됐는가? 저는 그것도 진짜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 기획사가 굉장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 이 음악 엔터테인먼트 쪽을요. 예. 그래서 방탄같이 이제 중소기업 출신은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잘리거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활로를 찾은 게 이제 유튜브 쪽에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기존 방송 거기도 못 들어가서. 유튜브구나.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런 이제 자구책이었는데 예. 그 자구책이라고 하는 게 변화하고 있었던 그 세계의 흐름과 맞아 떨어진 아. 부분이 있는 거죠. 유튜브로 얘기하고 트위터로 소통하고 뭐 SNS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한 거죠. 예, 주로 이제 유튜브와 트위터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요새는 그런 말 많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SNS를 잘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방탄의 성공에 대해서. 예. 들어본 그런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 앞뒤가 바뀐 문제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들이 컨텐츠를 잘 만들었고 제대로 된 음악과 제대로 된 예술을 정말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트위터에 가입했고요.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팬들은 방탄 때문에 트위터에 가입을 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잘해서 떴다기보다는 이미 저력이 있는 가수가 SNS가 도와준 거네요. 그걸 널리 퍼뜨리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예. 근데 이해하는. 저는 궁금한 게 방탄 말고 그럼 다른 가수는 그렇게 못하나? 그러네요. 대형 기획사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더 잘할 것 아니요. 같은데 다른 데서 하면. 다 합니다. SNS.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SNS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아까 퍼포먼스 같은 네, 것들 유튜브 올리고. 더 많이 뭐 이렇게 물적인 걸 투자해서 할 텐데 방탄만큼이 안 나오나? 일단 퀄리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음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신이거든요. 네. 이게 아까 RM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라고 감탄을 하셨는데 예. 이 친구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정말 잘 써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 노래의 멤버들이 다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들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연말 방송에서 이렇게 팬들에게 내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가사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손 정순 청취자님이 창의성은 모방하기 어렵죠. 이러셨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의 영역은요. 돈 투자하는 것만큼 딱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 물적 투자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일단 컨텐츠가 되고 그 다음에 물적 투자가 들어가면 더 시너지를 낼 수는 있지만 물적 투자한 만큼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방탄을 통해서도 중소기획사의 힘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지영 교수님
네, 전공이 뭐고 전공하셨어요? 저는 영화 철학입니다. 영화 철학. 예, 주로 그 영상 미학 관련된 예. 부분이 제 전공입니다. 아, 예술을 하신 분이네요. 보실 줄 아는 분이네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BTS가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쭉쭉 뻗어나가고 아까 그 네.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처럼 이 뭔가 사회를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그룹으로 성장하기를 그거까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지영 교수의 설명, 긴 설명이었는데 여러분들 집중하고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이돌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스쇼. 저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사회가 달라진 게 전에는 뭐 아이돌 생일이 되면은 예. 전철역에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쓸데없이. 돈 모아서 뭐 하냐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가수 생일이 되거나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자선단체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들을 위해서 홍보를 겸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아이돌 하거든요.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요. 예. 그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그 스타에게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테니까. 예, 뭐 전철역 광고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런 게 이제 선한 뭐, 영향력이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BTS뿐 아니라 다른 아이돌들도 좋은 분들이 예. 많이 있다는 거. 예.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BTS 올해의 인물 연예 부문에 어떻게 보면 뽑힌 BTS 얘기를 길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리수미님,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임철기님. 오늘 이거 11시 클립 올라가죠. 네. 오늘 아미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실 것 같은데 전 세계 아미들이? 전 세계 근데 전 세계 이거 자막 아미들이- 붙여줘야 되나요? 그리고 영어 번역은 우리 가장 가방끈 긴 이대호 PD가 해야 되는 건가? 제가 할 게 아니고 예. 정말 아미 분들이 이 인터뷰에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하실 겁니다. 기대해 볼까요? 저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아미 중에 영어 잘하는 한글 영어 다 그럼요. 되시는 분이 네. 좀 퍼뜨려 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오늘 조회수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구두성님, 전 세계 아미들이 많이 봐야겠다고. 만보 TV님, 교수님이 설명 너무 잘하셨다고. 방금 교수님 이름 뭐냐고 신통방통 이지영 교수 책도 쓰신 분이에요. BTS에 관해서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50분 지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BTS에 쏙 빠져서 얘기 듣다가 네네. 오늘 데쿠쇼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김현정의 뉴스쇼 자체 올해의 인물로 뽑힌 김정훈 기자는 네. 이대호 PD가 책임지고 섭외하기. 너무 어려운 섭외 같은데 지금부터 열심히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밥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 나가자마자 바로 전화 문자 넣고요. 네. 김정훈 기자 조만간 한번 여러분 만나볼게요. 우리 숙명여고 그 뒷얘기도 좀 듣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데쿠쇼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목요일이 내일 목요일이죠. 벌써 목요일이네요. 예. 이번 주 진짜 빨리 지나간다. 목요일 데쿠쇼는 탐정 손수. 여러분 시간 없지만 잠깐 손수 탐정이 지난주에 네. 탐정 코너 쉬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내일 밝히겠습니다. 비밀은 아니겠지?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내일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내일 댓글쇼도 함께 하시죠. 7시 반 뉴스쇼부터 쭉 함께 하겠습니다. 과메기님 고맙습니다. 예, 심수영님, 만보TV님, 김영희님 내일 또 만나요. 마지막 곡은 방탄 노래 듣자고 하셨는데 저작권 때문에 예, 각자 들으시는 걸로. 각자 들으시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파이팅. 고맙습니다.